태국은 남한 면적의 5배나 되는 큰 나라다. 위아래로 길게 뻗은 국토의 특성상 북쪽의 도시들과 남쪽 휴양지의 섬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과 타이 마사지,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태국을 최북단 치앙라이부터 치앙마이, 아유타야, 방콕을 거쳐 끄라비와 푸켓에 이르기까지 20일간 총 157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며 보는 이를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풍경들을 목도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무려 4만 개의 사원이 존재하는 미소의 나라 태국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은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이번 여행은 태국 북부에 위치한 도시 치앙마이에서 시작됐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니 3월임에도 불구하고 숨이 턱 막히는 습도에 내가 정말 동남아시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숙소 근처 재즈바에서 음악을 들으며 좋은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로 태국 맥주를 한잔하고 빠르게 잠자리에 들었다. 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사실 음식이었다. 2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지 음식을 주로 먹어야 하니 적응을 못한다면 꽤나 큰일이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태국 음식은 내 입맛에 잘 맞았다. 이름 없는 동네 식당조차 실패가 없었고 고수를 입에 대지도 못하던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태국 음식이 그리워질 정도로 맛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진짜 문제는 어마어마한 더위였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영상사도의 추운 날씨였어서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동남아의 찜통 같은 더위에 익숙해지는 데만 사흘은 걸렸던 것 같다. 아무튼 치앙마이 첫날은 올드타운을 돌아다니며 태국의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오늘부터는 차를 렌트하기로 했다. 홋카이도에서 운전해본 경험이 있다고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어쨌든 이곳저곳 여행하기에는 렌트카만 한 게 없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잊혀진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파랏이다. 치앙마이 외곽의 수탭산 중턱에 있는 사원인데 슬리피우드 느낌이 나서 꼭 가보고 싶었다. 왓파랏에 가려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하이킹 코스를 따라 40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더위를 참으며 걷고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다. 분명 건기가 한창인 시즌인데 곧 그치려니 했지만 심상치가 않다. 비가 오네요. 비가 그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다 포기하고 퇴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다행히 비가 그쳤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그래도 비를 맞아 더 싱그러워진 숲은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축축해진 옷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점점 후회와 짜증이 올라올 무렵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왓파랏은 다른 태국의 사원들과 달랐다.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사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덕을 쌓고자 신앙심의 표시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사원들이 대부분 아주 화려하다. 하지만 왓파랏은 30여 년간 완전히 버려진 적이 있는 곳이다. 그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녹슬고 다른 부조와 석상들이 을씨년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개인적으로는 금박을 화려하게 두른 사원보다 이렇게 자연과 융화된 모습의 사원이 훨씬 울림이 큰 것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야경 스팟을 구경하러 왔다. 태국 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하는 왓프라탓 도이수탭이다. 300개의 계단이 있기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곳은 태국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사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오밀조밀 모여있는 불상들을 구경하다 보니 해가 금방 떨어졌다. 태국의 사원들은 밤에도 조명을 켜놓아서 낮과 다른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이게 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색다른 풍경이었다. 치앙마이에 여행 오는 분이 있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오늘은 치앙마이를 떠나 태국 최북단의 도시 치앙라이로 간다. 아직 면허 따고 한국에서 고속도로도 타보기 전인데 태국에서 100km 넘게 달리게 될 줄이야. 북부지방은 넓은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운전하기는 수월한 편이었다. 그런데 참 공사 구간이 많다. (3월에) 태국 북부지방이 화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로 공사로 인한 흙먼지까지 합쳐져 운전하는 내내 창문을 여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작은 도시들을 몇 개 지나고 3시간 만에 치앙라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이 먼 북쪽 도시를 굳이 찾아온 이유는 치앙라이의 명물인 적색, 청색, 에메랄드, 백색까지 4개의 사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우선 처음 간 곳은 청색 사원이었다. 본래 이름은 왓 렁사덴으로 호랑이가 뛰놀던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겠거니 했는데 2016년 완공이란다. 약간 김이 새기는 했지만 그래도 파란색이 주는 독특함이 있어서 간단히 구경하다 나왔다. 다음은 적색 사원이다. 23층 높이의 거대한 관음부설 동상이 있어서 놓치기 쉽지 않다. 이곳의 정식 이름은 왓 후어이 플라캉으로 중국 불교 양식의 영향이 크게 드러난다. 정문의 좌측에는 수컷 용이 그리고 우측에는 암컷 용이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사실 더 눈길을 끌었던 건 관세음보살상 옆에 있는 흰색 건물이었다. 금색으로 휘황찬란한 사원들보다는 부조들이 멋있고 개성적이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에메랄드 사원을 가고 있습니다. 왓 프라케우, 일명 에메랄드 사원은 내가 상상하던 동남아의 사찰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녹색 빛으로 된 불상이 발견된 장소로 유명한데 저 금빛의 뒤에 번개가 떨어졌고 그 자리에 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 있는 건 복제품이고 원본은 방콕으로 옮겨졌다고. 넓진 않지만 제일 종교적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사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백색 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렀다. 로컬 분위기가 진하게 난다. 닭고기가 들어간 쌀국수와 돼지고기 덮밥을 주문했다. 그동안은 혹시 모를 위생과 배앓이를 걱정해서 허름한 식당은 피했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니 태국은 이런 식당 음식이 찐인 것 같다. 드디어 백색 사원이다. 사실상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치앙라이를 찾는다고 보면 된다. Two people.
확실히 규모로 따지면 단연 최강이었다. 단순히 흰색 페인트로 전부 덮은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세공된 유리가 햇빛을 받으면 묘하게 반짝인다. 사원이라기보다는 건축으로 표현한 예술 같았다. 이렇게 치앙라이의 4개 사원을 전부 돌아보았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백색 사원을 제외하면 관광지라기보다는 특별할 것 없는 종교적 건물에 가까웠던 것 같다. 태국 북부를 일주일 이상 여행하는 분들에게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비교적 잔잔한 여행을 하면서 5일간 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예열을 모두 끝냈으니 일반적으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여행을 남은 2주간 빡세게 달려볼 생각이다. If I cross your mind, say a prayer, I find my way. Get off of this only road. Can you hear me? Tell me, can you